제가 인터넷에서 역사 영상을 이제 찾아보니까 현재 보시는 이 채널이 눈에 띄더라고요. 채널 이름은 황영필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역사 영상을 찍고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 이런 분이 역사 강의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뭐 몇 달 전인가 뭐 어느 시점부터 자꾸 추천 채널로 제 채널을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영상은 뭐 전체는 보지는 않았고 뭐 어디다가 눈에 띄는 거 뭐 몇 군데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분은 글쎄요, 자신의 역사 강의를 아주 잘하는 그런 이제 강사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근세 조선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제 채널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이 이 황연필 이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혀 이제 대륙 이야기나 언급조차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한반도에 이제 몰입돼 가지고 뭐 조선사, 고려사, 뭐 삼국사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영상이 추천을 뜨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구독도 하지도 않고 아예 영상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보니까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황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는 제가 이제 역사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경우가 되죠. 이번 수술하는 뭐 자신은 무슨 역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조선의 이제 스시마 정벌 외교력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선시대 이제 세종이 대마도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영락제인 태종 이방원의 그 지시하에 세종이 담당해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대마도 정벌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계나 그 많은 그 내용에 세종 즉 영락 이방원이 대마도 정벌을 했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이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그 앞에 그 올린 영상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분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뭐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호사카 유지라는 일본인 아닙니까? 이분도 대마도가 우리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뭐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 곳을 만들고 싶으면은 거기 대마도에 일본인을 기여해가지고 뭐 투표해가지고 그것이 누구의 땅인가 결정기여가지고 이제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대마도 정벌을 이방원이 그 지시하에서 세종이 정벌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니까 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이분을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박실이라는 사람 이제 이분을 언급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잠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제로죠. 박실, 당시 중군장 박실의 부대가 선정이 됩니다. 박실이 자신의 병력, 몇천 병력과 함께 이렇게 대마도 섬 쪽으로 조심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낯선 길이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매복에 있었던 왜구들의 급습을 받습니다. 그럼 왜구들은 누가 뭐래도 칼질을 잘하고, 아니 우리 조선 군인들은 누가 뭐래도 활을 잘 쏘니 활을 쏘아서 그 칼을 들고 있는 왜구들을 이기려면 높은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혼비백산하면서 조선군들이 근처 높은 약간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와, 그 높은 능선에도 왜구들이 매복해 있다가 위에서 뛰쳐내려오기 시작하니 이제 그냥 4분 5열 돼버리는 거죠. 미친 듯이 조선의 함대가 주둔해 있는, 이쪽에 함대가 주둔해 있으면 이쪽에 후퇴에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과정에 183명이 일본군이야 이게 외국 칼에 맞아 죽습니다. 중요한 건
박실 부대가 이렇게 몇천 명이 도망쳐 내려오는데 이 함대에 타 있는 조선군들이 내려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종무를 비롯해서 다른 장군들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고 이순몽이라는 장군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서 높은 곳으로 가서 박실 부대를 쫓아 내려오는 왜구들을 향해 활을 쏘아서 그나마 희생자가 183명 정도로. 우리는 이종무가 대마도 건너가서 왜구를 몇 명 죽였다가 제대로 기록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전투에서 패했죠. 근데 이제 곧 7월이 다가옵니다. 실제로 6월 20일 날 대마도에 딱 도착해서 이렇게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곧 7월이 다가오는데 대마도주가 편지를 줍니다. 이종무에게. 7월 달인데 태풍 올 텐데 언제까지 거기 있으시려고. 그러니까 이종무가 생각해도 이거 태풍 오면 작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종무가 돌아옵니다. 이종무가 돌아오니 태종 이방원이 성대하게 환영 파티를 열어주고 이종무의 공을 치하고 이종무는 막 엄청나게 승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병사들의 입막음을 할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180 몇 명이 죽어서 왔잖아. 박실 부대가 패퇴했잖아. 박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총사령관 이종무가 내가 함선 쪽으로 이렇게 패퇴해서 돌아오는데 응원군을 보내주지 않아서 내 부하들의 희생이 컸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지에서 이종무에 대한 탄핵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방원 입장에서는 왕은 세종이었지만 병권은 자신이 쥐고 있었고 이종무를 선정한 것도 자기 자신이었고 대마도 공격을 명령한 것도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종무에게 패배의 책임을 물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대마도 정부를 완전히 실패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간원이나 사원부에서 올라오는 탄핵을 이방원이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종무는 다른 일로 조금 유배 한번 갔다가 다시 관직에 복구했다가 대마도 정벌 7년 후에 그냥 늙어서 죽습니다. 자, 문제는 이 대마도 정벌 성공했나요? 근데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했다라고 나오잖아. 저는 그 표현 정확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실패입니다. 다만 군사작전은 실패했지만 그 군사작전 명령을 내렸던 이방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어려운 게 이방원이 직접 군대를 몰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긴 내용을 들었는데요. 자, 이분이 정리한 내용의 마지막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죠. 자, 다만 군사작전은 이제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자, 대마도 정벌에 실패했다, 이분이 말씀하셨죠. 자, 여기 이제 대마도 정벌 성공했나요? 이러니까 이 대마도 정벌 성공했나요? 근데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했다라고 나오잖아. 저는 그 표현 정확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실패입니다. 다만 자, 이번 대마도 정벌 실패했다고 설명을 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영상 찍었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기해동종 대마도 대만 3차 정벌에 성공하여 세종 황제께서 내시를 보내어 축하하셨다. 명나라가 조선이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여기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주 사공 파기도라고 되어 있고 조선 수군이 그 섬 대마도를 패배, 함락시키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패했다고요. 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앞전에 그 내용에 보면 조선의 이제 장군을 이제 한 명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전장에서 패전을 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그 구절이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실이 제비를 뽑게 돼서 내렸던 바 구원을 청하였으나 종모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패전하게 됐다. 이 내용을 근거로 이분이 대마도 정벌에 조선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종 1년 8월 16일이 되죠. 그래가 제가 그
내용을 찾아놨습니다. 시리 제비를 뽑게 돼서 내렸던 바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16일 무자 세 번째 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19년 명영락 17년인데요. 자, 여기서 이 영락제가 이방원이고 세종이 그 아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박시리가 대마도에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일본 그 병사하고 전투 중에 그렇게 좀 불리한 조건에 이제 갇히게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종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조선 그 수군의 제일 높은 분이 됩니다. 근데 이종무하고 이제 몇몇 장수들이 박실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문책을 논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무 제조 변계랑 등이 수강궁에 가서 이제 아뢰기를 어제 명령을 듣고 박실이 폐군한 죄를 군문하오니 여기 이제 박실이 폐군한다잖아요. 이제 패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어제 명령을 듣고 박실의 폐군한 죄를 군문하오니 실이 공수를 하기를 이종무가 처음에는 상군 삼절제사에게 명령하여 다 육지에 내서 싸우라고 하더니 뒤에 명령을 변경하여 상군 절제사 각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라고 하여서 실이 제비를 뽑게 돼서 내렸던 바. 그러니까 이종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고 우왕좌왕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군사가 이제 결정이 안 되니까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병력을 이제 내렸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죠.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서 두 번이나 보고하여 구원을 청하였으나 종무가 들어주지 아니하여 유숙과 박초 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전하게 됐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박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패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적은 강한데 우리는 약하다 이제 소리를 하잖아요. 강한 일본 적하고 이제 약한 우리 이제 조선수군이 이제 싸우니까 당연히 이 박실이 이제 군사가 이제 패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여기에 뭐 종무가 들어주지 않았고 종무라는 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종무가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을 요청해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유습과 이제 박초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 유습하고 박초라는 또 장수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박실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종무 총사령관이 도와주라고 이제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 이제 패전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두 번이나 보고하여 구원하기를 청하였으나 종무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유습과 박초 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전하게 됐다. 하오니 신들의 생각에는 특별히 박실의 제뿐이 아니고 종무와 습과 초도 다 유죄오니 모두 국문함이 옳은가 합니다. 그러니까 박실은 실제 싸운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패전을 하고 여기 이종무도 지도로 이제 지휘를 못했고 여기 습과 초도 지도로 이제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습과 이제 박초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다 처단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한이 상이 이제 말하기를 박실이 패전한 죄는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만약 법대로 나눈다면 유정현이 도통사가 돼서 즉시로 시를 구속하고 벌을 줄 것이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역시 제대므로 이름으로 이제 장원을 무고죄로 벌주고 여러 장소들을 상주었다가 또다시 정형과 종무를 오게 하고 한다면 나라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동정할 때에는 승리가 많았고 패전은 적지 않았는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조선에 이제 승리가 많았고 패전은 적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조선이 패전을 한 적이 없다는데 요 위쪽에 이제 박실이가 이제 패전을 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을 죄를 이제 물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뒷날의 일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런 장소들을 다 처리를 하면은 나중에 누가 사오겠냐. 그러니까 뒷날을 또 생각해가지고 좀 살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뒷날 일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퇴거할 계획을 한다면 또한 건도를 써야 할 것이다. 내 어찌 그런 일로 하여 가지고 끝까지 그 죄를 지체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실은 공실의 자식이라 하여 면제시키라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면제시키라고 이런 설명을 하니까 박실이 이제 패전했는 그 일과 이종무 총사령관이 이제 지시를 지도 안 해가지고 그 이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 묻지 않는 이제 내용이 뒷날에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장수를 다 죽이면은 나중에 누가 사오겠냐. 이것 때문에 그냥 죄가 다 없는 것으로 사한다.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무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황연필이라는 이 분이 대마도 정벌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이 언제인가요? 세종 1년 8월 16일이라 됐으니까 이건 1419년 명령락 17년에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다른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기록은 제가 앞전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1422년도 이제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대마도 정벌이 있은 1419년이니까 한 4년 정도나 이제 3년 정도 이제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년 정도 되네요. 4년 정도의 후대 이제 기록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거는 세종 16권 세종 4년이 됐습니다. 4년이네요. 그 앞전에 다시 돌아가 보면 요거는 세종 1년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세종 4년에 이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기의 치료로 대마도 외적이 변경을 침범함으로 여러 장수를 나뉘어 버려서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켰다. 대마도를 함락시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그 제가 찍은 영상에 보면 여기에 이주사공 파기도라고 됐으니까 조선 수군이 그 섬 대마도를 패배 함락시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대마도를 정벌을 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황영필 이분은 제가 역사학자인데 의심될 정도로 강의를 좀 엉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실록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그 강의하면 되겠습니까? 대마도 정벌을 못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대마도 정벌을 세종 때 했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마도 정벌을 한 지역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 강동하가 절강 등의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경으로 보냈는데 여기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감 항엄을 이제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 내용에 이 부분의 이제 내용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명나라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명나라라고 하니까 이때 세종이나 아니면 영락제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대마도 정벌은 누가 정벌을 했습니까? 태종 이방원의 이제 지시로 세종이 정벌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임금이 명나라라고 하니까 명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항엄이라는 이분이 세종의 이제 내시가 아닙니까? 여기 태감이라는 이 뜻이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내시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황엄이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보면 이분이 명나라의 내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앞전에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해동정 대마도 3차 정벌에서 세종 황제께서 내시를 보내어 축하하셨다. 그리고 명나라가 조선이다.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명나라 임금이라고 하니까 이 임금이 그 세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명나라를 언급하니까 여기에 대마도가 위치가 여기 강동하고 절강이 가까이 있는 곳이 그것이 대마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질을 이제 구출을 해가지고 인질이 숫자가 140명인데 거기서 이제 북경으로 이제 보냈다. 이 북경이 어디입니까? 현재 베이징 자금성 그쪽으로 보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방원께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연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영락 20년 임신 4월 20일에 왕이 병안에 들게 되어 5월 10일에 정침에서 흥하니 향년 56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임금의 자리에 있기를 19년, 상왕으로서 있기를 4년이나 되어 있어요. 상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영락이니까 세종의 아버지가 영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영락 이방원이 현재 돌아가신 날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향년 56세이고 임금의 자리가 있기를 19년이고 상왕으로 있기를 4년이다. 여기서 상왕이라는 거는 세종에게 그 왕위를 이제 물려줬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왕은 세종인데 상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명봉산 이제 왕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종이 실제 왕이지만 명봉산 왕의 직책을 4년 더 임기를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날이 태종 이방가서 56세이고 임금의 자리에 있기를 19년 된 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선의 기록이잖아요. 그때 무슨 대마도가 현재 한반도 여기 대마도가 됩니까? 자, 구글 지도로 보면 우리가 대마도로 가는 이 지역이 여기를 정벌한 게 아니라 여기 대만을 정벌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실록도 안 하고 지도로 그 연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 분이 뭐 대마도 정벌을 못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황영필 씨 이 사람은 구독자 보세요. 89만 4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89만 명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반 그 국민들이 그 엉터리 역사를 계속 배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대마도 정벌을 못했다고 하니까 앞전에 뭐 이분하고 이제 똑같아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호소카와 유지 교수가 되죠. 이렇게 엉터리 자꾸 강의해가 되겠습니까? 이분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언성이 자꾸 높아지네요. 실제 저도 역사를 잘 모르지만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실록을 추적을 해보면 그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잘하시는 이 박식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마도가 여기가 한반도는 이게 대마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영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뭐 가끔 우리가 올라오는 거 영상 보니까 이분 완전히 뭐 조선에 여기 한반도 있었는 것처럼 뭐 강의를 하고 뭐 태조 이성기를 엄청 막 까대요 보니까 완전 상상 초월할 만큼 막 까더라고요. 자, 여기 실록의 내용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기록이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입니다. 즉 이방원이 영락제인데 영락제의 지시로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하는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임금이 태감 내시를 보내가지고 그 내시 이제 항엄을 이제 보내서 직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는 그 내용이 그러면 여기 명나라라고 되시면 이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세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종이 명나라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역사학계 현재 배우는 내용으로 그럼 여기 한반도가 여기가 명나라였나요? 그러면 나는 여기 한반도가 명나라는 소리 생기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명나라하고 한반도면 여기 한반도가 중국이네요. 그러면 야 요즘에는 한반도가 중국이라 하고 명나라를 하는 모양이네. 자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대마도 정벌이 어디서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대마도 정벌은 여기 한반도에서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대만이에요. 대만. 여기에 보면은 인질이 잡혀있는 사람이 강동의 절강의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반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마도 정벌을 했으면 여기 강동에 있는 여기 사람하고 절강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 강동과 절강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 여기 대마도 여기까지, 그러면, 그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면 관리를 했단 말입니까? 이 거리가 어딘데,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여기에 오다가, 이 바다의 해풍이나 풍랑을 만나가 또 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이나 절강 사람의 인질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 한반도에 있는 이 고래인들을 잡아가 대마도에 더 가봐야 되죠.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고래인들이 더 많아야지. 어떻게 대륙 중국인들이 여기에 더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역사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다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사학계 지금 유튜브 올라오는 그런 많은 영상 강의 하시는 분들 이런 욕할 자격이 있겠죠? 있죠? 제 영상을 보셨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여기가 중국이었나요? 명나라였나요?